안녕. 오늘은 집 근처 지방대를 목표로 했던 쌤을 서울대 1등으로 합격하게 해준 쌤만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거든. 사실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내신에 대해서 쌤이 이야기를 할 거야. 이 방법은 굉장히 괜찮거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방법이야.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떤 친구는 3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이 방법을 써서 어떤 유명한 자사고에서 4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한 사례도 있어. 쌤이 지금부터 내 얘기를 좀 할 건데 쌤이 이제 영상을 올릴 때는 항상 존댓말을 했고 내가 수업할 땐 존댓말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존댓말로 하는 것보다는 뭐 친근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되게 막 알고리즘을 타기보다는 내 채널에 들어와 준 구독자들이 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친근하게 말을 하고 있어. 혹시 나이가 나보다 많다면 좀 미안하지만 좀 편하게 들어줘서 좋을 것 같아. 쌤이 그 중학교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딱 갔을 때 선생님 때는 그랬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딩 때도 그랬고 고딩 때도 그랬고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봐서 평균을 냈어. 그리고 등수를 냈어. 뭐 지금은 좀 달라지잖아. 중학교가 뭐 시험을 안 볼 때도 있고 그러잖아. 뭐 그때는 정확하게 점수를 냈다. 고등학교처럼. 근데 그때 1-1 중간고사를 봤는데 쌤 초등학교 때는 꽤 잘했단 말이야. 점수가 8, 90점 이상 나왔어. 평균 점수가. 근데 당연히 나도 90점 이상 나오겠지 생각을 했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고. 딱 처음 성적이 나왔는데 꼬리표를 딱 하고 평균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 그때 뭐 평균이 설마 90도 안 나오겠어? 혹은 80도 안 나오겠어?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 평균이 69.9점이었거든.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1년 내내 계속 60점대가 나왔어, 평균이. 지금도 느끼는 건데 열심히 해서 오르거나 안 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평균이 막 68점 나오기도 하고 안 했는데 갑자기 69점 오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쌤이 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도 잘하는데 내가 끈기력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그때 계속 열심히 했어. 2학년이 되니까 그때 평균이 한 70점 조금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중3 되니까 70점대 후반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됐거든. 어떻게 나왔냐면 500명 중에서 150점 정도 할 정도 나왔어. 뭐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등수가 기억나거든. 그래서 너무 기뻤어. 이때는 거의 최하위권이었거든. 뒤에서부터 세는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한 30%였는데 이때 상위권 30%가 된 거야. 사실 알고 보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남고거든. 중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좀 더 공부 잘했는데 여자애들이 빠지고 뭐 외고 빠지고 과학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 남은 거였어. 내가 뭐 특별한 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자동으로 올랐는데 그때는 뭐 좀 위안이 됐었지. 물론 조금 오른 것도 있었어. 이때 이제 성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때는 쌤이 드디어 그때 학생 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았어. 아, 이거구나를 확실히 깨달았어. 전 과목. 물론 쌤이 수학은 좀 잘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반이 한 예를 들어 한 40명 정도 있었으면 그중에 한 10등, 15등 정도 할 정도 됐어. 수학만큼은. 다른 과목은 완전 망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고 수학을 필두로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잘해줬거든. 그리고 그때 급성장을 했어. 얼마나 급성장이었냐? 쌤이 이제 고2 때 많이 성장했고 고3 때는 거의 유지를 했는데 고3 때는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100점을 맞았거든. 근데 물론 쌤이 지금 내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비슷했어. 비슷하고 내신 시험 내 거 말해봤자 관심도 없잖아, 그렇지? 모의고사가 좀 더 인증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100점이 뭐냐 또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100점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때가 진짜 시험이 어려웠어. 우리 선생님 학교에 되게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공부 잘하는 친구. 걔가 전국 1등을 막 찍고 그랬어, 가끔. 근데 그 친구도 91점을 맞았거든. 좀 신기하지? 3점짜리 3개 틀려서. 그때 3점, 4점 다 어려웠어. 난 100점이었어.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때 전국 만점자가 8명이었다. 가형 표준 점수가 179점이었어. 한번 검색해보고 싶으면 검색해봐. 이때로부터 지금 쌤이 촬영한 날짜가 25년 12월 말이거든. 지금까지 중에서 이때보다 어려웠던 시험은 한 번도 없었어. 이때가 가장 높았어. 1컷도 가장 맞았고 1컷이 69점이었고 그리고 그때 가형 표준 점수가 179점이었으니까 엄청 어려웠던 시험이지. 난 그때 2번 풀고 시간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실력이 정말 많이 오른 거지. 물론 수학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올랐어. 근데 난 수학을 잘하니까. 그리고 대학생이 되지. 대학교가 됐는데 대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교 갔을 때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그때는 있었던 전형인데 그때 이후로는 없어졌어. 없어졌고 명칭이 막 바뀌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종합전형, 지금으로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플러스 논술전형을 좀 합쳐놓은 느낌이야. 이게 천하제일 수학대회 해가지고 이들 모여가지고 15분 동안 엄청 어려운 문제 막 풀어라 해가지고 제일 빨리 풀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따로따로 풀긴 했지만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막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막 야생의 세계였어. 그래서 그때 쌤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했고 다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애매했으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많이 올랐으니까 애매한 것도 커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서 내가 이제 수석을 합격을 했거든. 근데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내가 수석인지는 몰라. 근데 이제 이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잘하면 장학금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4년 전액 장학생을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과 사무실에서 뭐 너가 1등입니다 이런 말 하진 않았지만 내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난 내가 1등인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2등한테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왔던 거지. 근데 보다시피 알겠지만 나는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성적도 그렇고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어떻게 나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제 방법을 배웠던 사람이지.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 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수학을 알려줄 거야. 한번 쌤한테 신뢰를 가지고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고 답을 내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난 이랬어. 문제를 읽고 풀고 답을 내고 채점 후에 내 풀이와 해설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 다음 한 개 더 있어. 그 후에는 뭐 했냐면 한 줄 정리까지를 했어. 이게 정말 중요해. 다시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 풀이보다 좋은 풀이가 있으면 이걸 흡수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가끔 보면 해설지에 엄청난 보석들이 많이 있다. 쉬운 문제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쌤이 고1 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쌤이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 이런 게 있어서 뭐 정확하게 숫자는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었다 쳐보자. 이게 있었는데, 이것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찾는 게 이거야. 뭐 1 알파, 1 베타, 1 감마 이거였어. 근데 이걸 구하는 문제였어. 근데 선생님 어릴 때 어떻게 풀었냐면, 얘 다 전개해서 풀었거든. 근데 전개해서 풀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해설지를 봤는데 이렇게 풀더라고. 얘는 이 식은 이거랑 같으니까 x 알파, x 베타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 왜? 항등식, 근이 이거니까 이 항등식에서 x에다 1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너무 놀랐거든. 근데 그게 특별한 문제집도 아니었어. 좀 쉬운 뭐 쌩 같은 문제집이었거든.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난 보석들이 많아, 해설지에. 그래서 쌤은 첫 번째로는 좋은 풀이가 있으면 흡수를 했어. 흡수한 다음에 이것의 일반화 가능성을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최고 차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허근인 경우 이런 게 있는지를 계속 고민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이제 독특한 아주 지엽적인 풀이인가, 아니면 내신까지도 뚫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했단 말이지.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내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면, 해설지보다 내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면 그것을 기억을 해뒀거든.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 발상이야, 발상. 이것은 속도, 일반화 발상. 얘는 발상이야.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잘 얘기해주면, 혹시 얘들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막 내가 생각해도 되게 기발하게 문제 잘 풀 때 있잖아. 한 번쯤은 있잖아. 수학을 막 진짜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럴 때 있잖아. 그래서 내 풀이가 맞나? 해설지를 봤더니 애기 해설지 되게 허접하게 풀었어. 노가다로. 그치? 그럼 되게 비웃잖아, 해설지. 비웃고 나서 어떻게? 이제 잊어버리지, 그치? 그 다음에 나중에 몇 달 지나다가 또 비슷한 문제를 풀게 됐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이거 어떻게 멋있게 한 줄로 풀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과거에 너가 나를 비웃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 해설지를 보고 내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면, 이게 일반적인 풀이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멋있게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일반적인 풀이였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 기록할 필요 없어. 왜냐면 나중에 해설지 비슷하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 내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면 어떻게 했어? 반드시 나는 기억을 해놨어.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했다고? 비교 후에 한 줄 정리까지 해놨어. 내 풀이가 열등했다면, 뭐 열등, 우열 이런 건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열등했다면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한 줄 정리해놨고, 내가 더 좋은 풀이였다면 역시 좋은 풀이 한 줄 정리해놨어.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그것이 누적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 암기를 하면 안 돼. 당위성과 이유를 고민해야 돼. 스스로 스킬을 만들어라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말 처음부터 하면 너가 이제 좀 당황할까 봐 그런 건데, 쌤이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야, 고1 때 복소수를 배웠거든. 아이를 배웠는데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게 사실 없잖아, 그치? 없는데 아이가 나왔단 말이야. 난 그때 뭐가 궁금했냐면, 제곱해서 아이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의 제곱분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루트 아이를 너무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당연히 답을 모르지. 그래서 내가 루트 아이가 뭘까를 고민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녔어. 걸어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 풀다가 유리카가 온 거야. 아니,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1 더하기 문제 풀다 나왔거든. 1 더하기 i 제곱할 일이 생겼거든. 문제 풀다 보니까. 그랬더니 값이 뭐냐면 2i가 나오는 거야. 이때 내가 너무 놀라서 팔짝 뛰었거든. 그러니까 루트 i는 뭐냐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인 거야? i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루트 i를 찾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i의 제곱분이 나오겠지. 물론 정확하게 이 말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복소 평면이라는 개념을 쌤이 알게 됐어. 물론 그 용어를 쓰지 못했지만, 그때 뭐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GPT도 없었고, 제곱해서 i, 세제곱해서 i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n승에서 i를 막 찾아보고 했었거든. 그리고 n승에서 1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막 만들어낸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당위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또한 그거를 남한테 주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순간 내 장기기억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 그냥 남한테 듣잖아, 이 스킬을 잊어버리더라고. 쌤이 그때 있을 때도 인터넷 강의 얘기했었거든, 선생님 때도. 인터넷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강을 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막 스킬을 막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들을 때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게 내가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준 거니까. 내가 만든 것도 바로바로 기억나는데, 그때 만들었던 스킬들 진짜 많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만들어도 단순 암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당위성과 이유, 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한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거든. 변형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일반화 가능한 풀이를 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다시, 어떤 스킬들은 되게 하실 것 없다? 하실 것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엄청 멋있는 스킬일수록 이럴 때 많거든. 특정한 한 가지 문제만 적용되는 게 많아. 딱 이 유형. 그거 쉬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조금 더 그것에 포함된 카테고리,
포함된 카테고리들을 해결할 수 있을수록 좀 풀이가 좀 더 이제 뭉뚱그려져 보여. 하지만 그런 일반화 가능한 그런 풀이를 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풀이를 다듬고 스킬을 만들고 내가 한 거지. 그래서 그걸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온 사람이야. 거기에 좀 내가 진심이고 좀 미쳐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 줄 정리해서 나만의 스킬을 만든 거야.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서 나만의 스킬을 써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때 막 뿌듯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수능 끝나고 과외할 때부터 그걸 가르쳐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남들한테 전달할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지. 스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스로 만들면 최고야. 그러면 너가 만들면 기억할 수 있거든. 그게 막 거창한 막 뭐 삼참수 비율관계 이런 걸 만들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가 기본적인 걸 듣고 스스로 이제 정리해보면 되는 거고, 그 디테일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 보면 전교 1등들 있잖아. 수학 잘하는 애들 걔네랑 이거 항상 하고 있거든, 신기하게도. 그리고 타인이 알려준 스킬은 뭐라고? 필연성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돼. 뭐 삼참수 뭐 2대1 공식 이거 있잖아, 그렇지? 아니면 뭐 복소수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너가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참고로 이 방법은 완전 초보자, 생노벨을 위한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너가 유튜브에서 수학을 보고 있잖아. 사실 그것만으로도 벌써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 이미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노벨은 아닐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사람 대부분 평균이 5등급은 아니지 않을까? 평균이 한 2, 3등 정도이지 않을까? 적어도 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방법은 아니고 어느 정도 흥미와 실력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는 좋은 방법인 거야. 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 쌤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쌤이 간단하게 말해줄게. 정리.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모든 문제를 풀 때 맞든 틀리든 그 해설지를 참고하면서 스스로 한 줄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물론 막 너무 쉬운 막 센 수학 똑같은 문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 새로웠던 문제들을 전부 다 하는 거야. 알겠지? 맞든 틀리든. 그 다음에 풀이법을 누적시켜. 얘를 내가 뭘 한다고? 미래의 나에게, 한 달 뒤 나에게, 1년 뒤 나에게 몰아주는 방법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가 특히 일반화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최고인 거야. 근데 그걸 매번 만들기 힘들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채널에 들어오면 돼. 내 채널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 스킬을 많이 만들어놨거든. 근데 그게 진짜 허접한 스킬이 아니야. 그 굴러다니는 스킬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내가 깎고 만든 거고 일반화 가능한 스킬인 거야. 그리고 그 스킬과 공부하는 방법, 이거 같은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줄 거거든. 그래서 너가 이거를 미래 너에게 몰아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치, 단순 암기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만든 것은 자동으로 머릿속에 싹 들어갈 거야. 근데 나한테 배웠던 거, 타인한테 배웠던 거 어떻게 하라고?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당위성을 고려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변형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댓글까지 달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